네, 12년 특례 연세대 자소서 작성 전, 그리고 해외고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서식 빌드업 전에 반드시 필독해야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레킴이고요.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자소서 첨삭을 잘못 받은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소서를 대략적으로 훑어내려가는 방식으로 작성하시게 되면 내가 공들여 했던 활동이 얼마나 깎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만원경으로 나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한 땀 한 땀 작성해야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일깨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대 자소서 작성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소서는 내가 인연을 맺고 싶은 이성에게 어필하려는 순간과 같습니다.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관련된 얘기를 적절한 단어를 이용해서 잘 포착해서 공감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끌고 갔을 때, 전공 관련된 관심 용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했을 때, 아, 이 사람 되게 괜찮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건 굉장히 쉬워. 그런데 나의 굉장히 심플한 이런 활동 안에서 다소 컴플렉스한 용어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을 때 왠지 자소서가 고급스럽고 있어 보인다는 거. 그게 고급스러운 선수의 스킬입니다. 쉽게 자신의 해박함을 어필하는 거. 그래서 어 언더우드와 글로벌 인재 몇몇 학과 전공에서 합격된 사례를 가져와서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선수다운 포인트를 짚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급하다고 해서 절대 나열식으로 작성하는 건 굉장히 하수임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 속에서 학과 전공 진로에 적합한 용어를, 개념을, 발품을 팔아서 서두마다 말미마다 꽂아주는 센스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학생은 글로벌 인재 전공의 문화미디어 전공에 지원했던 학생입니다. 글로벌 인재 몇몇 전공 분야가 진짜 언더우드나 하스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좀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문화미디어 전공에 제가 합격시킨 학생입니다. 이 친구의 인제 자소서 활동은 지금 봐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풍부한데 다소 인싸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저와 굉장히 합이 잘 맞았었는데 자신의 내면의 얘기를 굉장히 숨김없이 잘 털어놨고, 또 제가 권했던 활동들을 군소리 없이 깔끔하게 잘 실현시켜서 저에게 오히려 용기를 줬던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문화미디어 커리큘럼 안에서 사운드 디자인에 제가 좀 집중을 했어요. 이 친구는 10학년 때 처음 공립학교에 인제 전학을 가게 됐는데, 흑인 친구들과 음악이라는 공통점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좋아했던 락이나 힙합이나 소울이라는 어떤 음악 콘텐츠를 이제 몰입도 있게 이끌어내는 일종의 사운드 디렉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환경이 좀 특수한 것도 좀 있었어요. 9학년까지 그룹의 인제 대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배웠던 음악을 다루는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 과정을 이 흑인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음악을 타 동아리와 이제 배틀을 뜨면서 선의의 어떤 경쟁을 또 하게 됐고, 이렇게 일어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 친구의 음악이 CD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내에 판매가 되면서 일종의 비즈니스 마케팅을 일으켰던 좋은 예가 되게 됐죠. 사실 이 친구랑 좀 얘기를 해 보면서 좀 더 알게 된 거는, 흑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고유한 영어 방언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방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역 계층이나 문화적 배경이 되는 걸 넘어서서 이런 흑인 영어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흑인들의 어떤 소속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표준 영어와 다른 체계를 가진 하나의 언어 방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이었던 이 친구가 그들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음악으로도 연대했다는 점에서 크게 어필을 했고, 이 친구도 이 활동을 통해서 흑인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커리큘럼의 적시가 이제 되었듯이 흑인들이 가진 이야기와 문화 연구의 계기가 됐고, 미디어 사운드 디자인을 직접 창작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브랜드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 친구의 활동 이 밖에도 좀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엑스트라 액티비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풀기로 하겠습니다. 어 언더우드의 인제 경제학이라든가 하스의 계량 측정 위험 관리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그 꿀팁을 좀 드리자면, 언더우드의 이콘도 그렇고 하스의 인제 계량 측정 위험 관리 QRM에 보면은 응용 게임 이론이라는 게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응용 게임 이론은요, 하나의 인제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하는 건데, 인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에서 인제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 상황에서 가격이 결정되거나 이제 광고 전략을 세우거나, 또 이런 시장 경쟁을 분석하거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인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또 얘기가 되는 그런 이론인데, 제가 케어했던 학생이, 제가 인제 동아리와 동아리가 인제 콜라보를 할 사례가 있었는데, 상대 동아리의 어떤 리더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과감하게 매몰 비용을 포기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 친구 동아리에서 투자했던 매몰 비용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동아리를 어 타 기관에서 이렇게 펀딩을 받아서 오히려 동아리의 리스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른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교두보 효과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이미 비용이 투입이 됐어. 그런데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의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교두보 효과라고 합니다. 교두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쟁 상황에서 그 적군 지역인 해안에 상륙한 선발대가 본격적인 내륙 진격을 위해서 설치하는 상륙 거점을 보통 교두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교두보는 그 배에서 육지로 오를 때 전투 활동의 근거지가 되면서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발대는 본진에 후발대가 도착할 때까지 상륙 거점을 확보하고 사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거점 확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게 되면, 이제 적군의 화력이 되게 막강해서 내륙 작전을 감행하더라도 리스크가 발생하고, 예, 후발대 병력의 상당수가 희생될 수밖에 없고, 근데 상륙 작전을 포기하자니 또 선발대의 전멸이 예상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경제학에서는 그냥 이 작전을 중단해야 된다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런 매몰 비용에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선택을 위해서 이미 지불된 비용을 다시 회수할 수 없는데, 회수를 하기 위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 때문에 보통 이걸 행동경제학에서 뭐라고 얘기해? 손실 회피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심리학 저변에 깔린 걸. 그 손실 회피 현상 때문에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사고가 매몰돼서 이런 오류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오류 상황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동아리에서 투자했던 비용을 내려놓고, 자신의 동아리가 오히려 다른 기관에 어필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 매몰 비용을 포기했던 그 동아리로부터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회복할 수 있는 비용을 또 뽑아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만들어냈던 그러한 좋은 예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거를 콩코드의 오류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70 년대에 인제 공동으로 초음속 민간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두보 효과가 발생이 된 거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대략 아주 대규모의 그런 손실을 양국이 다 입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콩코드 프로젝트에서 비롯해서 콩코드 오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런 사례를 얘기할 때 요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이사이에 넣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소 자체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교문화 전공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짧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비교문학과 문화전공은 언더우드에 있는데 비슷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 두 문학을 가져왔어요. 요것도 제가 이제 수행평가를 하거나 할 때 좀 많이 예시를 드는 그런 그 문학 소설입니다. 자, 찰스 딩킨슨의 올리버 트위스트는 그 19세기 영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 인간 소외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고아 소년인 올리버의 이런 파란만장한 삶에서 영국 사회의 빈곤과 범죄 문제를 고발하고 인간의 순수함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회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독자들에게 어떤 따뜻한 인간애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언더우드 비교 문학과 문화는 이렇게 동서양의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간 소외의 서구화 산업화 사회에서 겪어냈던 그런 문제를 그 소설로 만든 게 올리버 트위스트라면은 동양의 사회에서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중에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올리버 트위스트에서는 이런 올리버의 파란만장 삶을 통해서 영국 사회의 빈곤과 어떤 부조리함 이런 걸 알렸다면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는 고양이의 눈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이제 근대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런 일본 사회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가치, 어떤 진정한 행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양이의 눈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허위와 모순을 비판하고 있죠. 주인공 고양이가 구샤미 선생을 비롯해서 자신이 이제 어떤 인간의 집에 들어가게 살게 되는데 그 집의 구샤미 선생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인간 군상을 관찰하게 되면서 인간들이 가진 위선적인 모습, 또 어리석음 이런 걸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죠. 그 인간사의 부조리함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이제 던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인간이 가진 이기심, 고독 이걸 심리적으로 탐구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핵심적인 가치는 이런 인간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질서정연한 사회, 롤스가 얘기한 이런 질서정연한 정의를 얘기했던 롤스가 얘기한 질서정연한 사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학 쪽이라든가 이런 액티비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문에서 여러분들이 컨클루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과감하게 드러내는 활동이 더해졌을 때 자소서가 좀 더 빛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교 분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나는 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작은 학교라는 사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작성했을 때 자소서가 좀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앞서서 제가 몇 개 학과에 비롯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활동 자체가 솔직히 이제 재밌지 않을 수도 있어. 그치? 내가 재밌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나의 인연을 만들고 싶은 사람의 얘기를 오히려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잘 살펴보고 같이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을 맞추려는 노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재밌는 활동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커리큘럼의 학과 특성을 잘 살펴보고 나의 활동에 맞게 또 잔잔하게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반드시 콘클루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보통 이런 콘클루전이 없이
그저 물 흐르듯이 쓰는 게 자소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연스럽게만 가져가시는데 자신의 가치관을 구축시킬 수 있는 활동이 마무리로 항상 병행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려는 학과의 전공 커리큘럼 정도는 몇 번씩을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시간이 더해져야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죠? 네. 저는 대체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고요. 좀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